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 교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분쟁 해결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영웅적인 조정자에게 주목하는데 협상 과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당사자들의 원칙,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실리를 챙긴 압박자들의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지구촌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했던 트럼프의 그린랜드 매입 요구 사례를 분석합니다. 현미한 협상의 7가지 요소 관점에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의 조정 역할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철벽 방어,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그린랜드 자치정부의 전략을 파헤쳐 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협상에서 전략적 통찰력을 한 단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협상 사례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그린랜드의 끝으로 집착했을까요? 적어도 다음에 4가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50년의 그린랜드에 대한 미국의 구애입니다. 미국의 그린랜드 사랑은 사실 유구합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던 스워드 국무장관의 그린랜드 구입 가능성 검토부터 1946년 12월 유엔 총회 회기 중 트루만 행정부의 1억 달러 매입 제안까지 트럼프의 요구는 15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전략적 갈망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946년 매입 제안에 대해 덴마크는 그린랜드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지전략적 요충지, 지오스트래티직 포인트입니다. 그린랜드는 노르웨이 해와 대서양을 잇는 이른바 GIUK 갭,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UK 갭, 즉 통로의 핵심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불침 항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히토류의 보고입니다. 스마트폰부터 미사일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히토류, 그 전세계 매장량의 약 25%가 바로 이 땅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넷째, 피트피크 우주군 기지입니다. 툴레 공군 기지로 불리던 이곳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의 핵심 거점입니다. 미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안보 요새입니다. 26년 1월 중반 7일간의 상황 전개는 그야말로 긴박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초강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 매입에 비협조적인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 국가에게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1월 19일 보도된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가 압권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8개 전쟁을 중단시켰는데 노벨 평화상을 안 줬으니 이제 평화만 생각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정유업계 경영진들에게는 덴마크가 500년 전에 배를 댔다고 그 땅을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둘째, 그린랜드 정부의 반박 선언입니다. 그린랜드의 실질 주인인 그린랜드 자치정부는 그린랜드는 덴마크 것도 미국 것도 아닌 그린랜드인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자신들이 협상의 당당한 주체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 니엘센 총리는 그린랜드는 절대 미국 영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권 문제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셋째, 프레임워크 합의의 도출입니다.
유럽연합 즉 EU가 강압 대응 수단 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통해 경제 전면전을 예고하며 맞섰을 때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등판합니다. 네덜란드 전직 총리인 그는 다보스에서 트럼프를 만나 절대적 접근권 (Absolute Access를) 골자로 한 미래안보 (Framework of a Future Deal)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상의 본질을 보려면 겉으로 드러난 입장과 그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마르크 루터와 나토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인 루터는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단순한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협상 결렬 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대안, 즉 파트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마주하게 될 최악의 대안, 즉 wor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와트나가 될 나토 동맹의 붕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전략적인 조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회원국인 나토의 동맹 유지라는 실리를 위해 제3의 길을 설계한 내부의 퍼실리테이터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린란드 자치정부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라는 정당성으로 매입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관심을 이용해 미국 직접 투자를 끌어내어 덴마크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가속화하려는 고도의 실리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땅을 사겠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차단과 히토류 독점 그리고 영토 확장이라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레거시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겠지만 대신 안보 우산을 떠맡으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지전략적 통제권은 챙겼습니다. 넷째, 덴마크와 EU입니다. 명분으로는 영토 주권을 수호했고 실리로는 미국과 경제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의 비용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무임승차 효과를 지속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전형적인 강경한 협상자, 즉 하드 바기너입니다.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함을 무기로 상대방의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전략적 협상가, 스트래티직 니고시에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발빼기식 앵커, 내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에선 그를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또는 투나, 트럼프 usually negates announcement, 보통 발표를 번복한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상대방의 저항성을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걸어놓은 닻에 걸리지 않으면 미련 없이 줄을 끊고 다른 유리한 지점, 오늘 사례에서는 안보 프레임워크로 배를 옮기는 그의 독특한 전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의 성공의 비결은 굿캅, 배드캅 전략의 완벽한 역할 분담과 루터가 제시한 사이프러스 모델을 차용한 창의적인 옵션 개발에 있습니다. 먼저 굿캅, 배드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여기서 배드캅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입니다. 헌법과 민족 자결권이라는 강력한 진실을 무기로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절이 진실했기에 루터의 조정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나쁜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벽을 쳤고 트럼프에게 이 길은 막혔다라고 믿게 했습니다. 굿캅은 루터입니다. 즉 좋은 경찰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덴마크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사무총장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를 데디, 아빠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와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좋은 경찰이자 신뢰받는 조종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의 열쇠는 사이프러스 모델의 차용입니다. 리턴은 굿캅 배드캅의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1960년 사이프러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고안된 주권 기지구역 Sovereign Base Areas 모델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중해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 그리고 데켈리아 이 두 지역은 영국의 주권 기지 구역으로 남았습니다. 즉 이들 지역은 사이프러스 안의 영국 땅이었습니다. 리터와 트럼프는 사이프러스 모델을 차용하여 덴마크의 영토적 주권과 미국의 기능적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 전체의 주권은 덴마크가 지키고 즉 덴마크의 승리입니다. 피트피크를 포함한 특정 전략 지역은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통제권을 갖게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이번 조정의 진짜 묘미는 바로 리터가 제시한 사이프러스 모델의 창의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린란드를 둘러싼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심리적 압박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인 닻을 내린 후 발 빼기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한계에 대한 시험일 뿐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상대방은 반드시 다른 옵션을 들고 오게 됩니다. 둘째, 조정인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과 관계없는 제3자가 되지만 그린란드 사례에서처럼 공동의 가치를 가진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리터처럼 모두가 속한 조직인 나토의 사무총장이 나설 때 양측은 더 깊은 신뢰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명예로운 승리, 골든 브릿지를 선물해야 합니다. 리터는 트럼프에게 영토 대신에 절대적 접근권이라는 훈장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트럼프에게는 사이프러스식 주권을 얻었다라는 명분을 주고 덴마크에게는 주권을 팔지 않았다라는 실리를 준 프레이밍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공언한 그린란드의 매입 실패에도 불구하고 안보 차원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협상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박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